자기라고 하잖아요. 이게 뭐 어떻게 좀 편한 말로는 자기 위로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. 근데 보통 어린 친구들이 이런 자위에 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어떤가요 이게? 그 자위를 네. 하는 거 자체가 사실 나쁜 행동이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자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파트너가 없을 때 특별한 뭐 폭력적인 행동 없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네.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위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자위를 많이 하면은 어린애들 같은 경우 키 안 큽니다. 뭐 공부 못합니다. 뭐 어떡하려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실제로 자위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키가 안 크냐 아니면은 뭐 공부를 못하냐 사실 들었어요 저도. 근거가 네. 사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자위를 하면은 피곤하잖아요. 뭐 남자분들이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자위를 하고 나서 사정을 하면 어쨌든 피곤해요. 힘이 쭉 빠지는 것 같고. 네.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대 후반, 뭐 20대 초반 굉장히 왕성한 시기에는 뭐 한 번으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여러 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. 기록 경쟁을 했죠. 아니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. 브라질 10대 소년이 42차례 자위했다가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.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?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. 어디가 따로 안 좋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. 그래서 토픽이겠죠. 그런가요? 특수한 게 오니까. 그래서 토픽이겠죠. 그래서 일반적인 네.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. 자위 패턴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내 성생활 자체도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가 피곤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고 놀아야 되는데 자위 때문에 피곤해서 계속 잠만 잔다. 네. 공부 못 하겠죠. 공부할 시간이 저희 반에 없으니까. 절반 이상이 잤어요. 다 잤어요. 저도 안 보였는데 80%는 자더라고요. 네, 저희 다 잡니다. 공부를 안 하고.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하는 네.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해소를 할 정도라든가 네. 그렇게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건전하게 바라봐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자위가 나중에 그 조루랑도 연관이 되나요 이게?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내가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. 자위를 너무 자주 하는 네. 편인데 내가 자위를 하면서 사정을 항상 빨리 하는 패턴으로 갑니다. 네. 그게 내가 고착화되었다. 그러면은 아. 성관계를 통해서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. 가능성이. 예, 습관이 되었기 네, 때문에. 그렇죠. 그리고 자위를 할 때 너무 참으려고만 하는 거예요. 네. 일종의 이제 조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행동치료라고 하거든요. 사정 감각이 느껴질 때 네. 참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시 또 감각을 느끼게 하고 또 참아보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걸 너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오신 분은 지루가 생기는 경우가 네. 있어요. 행동 패턴이. 그러니까 아. 그래서 제가 그 너무 자위를 즐겨서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위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네. 파트너와의 관계가 안 오히려 하게 되는. 흥미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양하시고 네. 아. 필요할 때만 좀 진행을 하면서 내가 해소할 수 없을 때만 좀 진행을 하면서 건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횟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이게 뭐 적절한 횟수가 있는 건지. 네. 뭐 근데 사실 어떻게 자위는 생각하세요? 몇 번까지 하면은 아니고 몇 번 이상 하면 중독이다. 네. 몇 번 이상 하면은 실제로 뭐 사망까지 이르게 네. 되면 한 정해져 있는 거 아니거든요. 실제로 개인의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. 근데 내가 자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하고 충분한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게 네. 딱 적당한 거예요. 그냥 자기 기준인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자위를 하는데 자위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게 해도 내가 만족감을 계속 못 느끼는 거죠. 계속 해야만 할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비뇨기과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네. 굉장히 현명했다고 판단을 하고요. 왜냐면은 10대 때 다 결혼시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적으로 활발할 수 있는 나이에 네. 그렇게 성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남자나 여자가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네. 그렇게 만들어 나가지 않았을까. 물론 이제 뭐 연령적인 예전에 오래 못 살았을 테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상황에서 뭐 자위를 좀 얼마나 더 올바르게 해야 되느냐. 사실 자위할 때 대부분은
남자분들 뭐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예전에 봤던 뭐 소설이나 책에 대해서 뭐 상상을 하면서 한다던가 그럴 텐데 옛날 썬데이 사고. 아 저도 압니다 그거. 그래요?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어렸을 때 옛날에 봤던 소설이 기억이. 유명했어요. 예. 자폐를 부인의 사랑이었지. 그런 걸 이제 할 텐데 사실 그런 성적인 자극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자위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거든요.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우선 가장 위생적으로 손을 깨끗이 닦고 한다던가 예를 들어 내가 뭘 먹고 막 손이 끈적끈적한데 예를 들어 내 성게를 붙잡고 계속 마찰을 준다라고 하면은 병금 같은 것도 요도적으로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접촉에 의해서 피부염이 생긴다던가 이럴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이왕 할 거면 깨끗한 환경에서 손이라던가 환경을 깨끗이 씻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아무런 자극 없이 자위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, 실제로. 예를 들어 그런 자극이 없다라고 하면 자위를 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.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. 은밀하게 조용하게. 적절한 네. 상황에서 네. 그렇다고 또 너무 대놓지 않고 하는 거 중요하니까요. 그렇죠. 사실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. 뭐라고 말씀드리면 원초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대놓고 하면 바바리맨 되는 거예요. 거기 그냥 뭐 쓰거나 사는 거죠 그냥.